안녕하세요. 수요일 날, 17일 날이죠. 17일 날. 오후 5시쯤에, 이제 사주에, 사주가 따님 따주인데, 어머님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남한테 얘기 못 하는 거,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병원도 많이 다니고 약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별 차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주 기운으로 왔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주는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것도 한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했더니 그 사주에 대해서 본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종교에 많이 의지했는데 이렇게 따님의 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장기화되니까 너무 지치고 정말 모든 의욕도 없어지고 또 집에 따님하고 같이 있으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그러시면서 한번 그 사주를 한번 풀어봐 주십사고 이렇게 이제 끝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참 이런 거는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나이를 드셔서 그런 현상이 오면은 이제 뭐 노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37인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 아직도 젊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또 막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게 뭔가 안정이 돼서 좀 짝도 지어주고 싶고 이제 그런 게 부모님 말씀, 부모님의 어떤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우리가 참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이 굉장히 간사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내가 건강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또 기적이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이게 많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시로 변하고 이 욕심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었던 게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한번 특히 젊으신 분들은 힘들어도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곤하지만 아침에 서둘러서 갈 때가 있고 또 지친 몸이지만 이렇게 들어가 잠잘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37살 먹었는데 정묘년 병호월 을미일 신사시에 태어났죠. 그럼 이 사주가 어떤 문제냐면 여기에 보면은 특징이 여기 물이 없죠. 물이 지금 목은 이제 을목하고 묘목, 화는 병화, 정화, 오화, 사화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월지가 이게 이제 계절이니까 한참 더울 때거든요. 5월달에 엄청 더울 때죠. 그러면은 오하고 미하고 요 미는 초여름 중간 이게 이제 늦게 우리가 보통 이 삼복도이라고 삼복도예요. 예. 이게 이렇게 또 뭉쳐가지고 오미 이렇게 계절하기도 하지만 요 기운이 이렇게 뭉쳐지면 한여름이 지금 다 몰려 있죠 이렇게. 거기다가 이 병화가 떠 있는데 이 자체가 이 병화가 뿌리가 강하니까 이 정화 병화가 뿌리가 강하니까 에너지가 또 엄청 강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묘 같은 경우는 이 불소시가밖에 안 돼요. 이 더위에 이 병화가 일반적으로 이 빛작용을 해 이렇게 밝게 비춘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여름에 열기가 이렇게 지지에서 이렇게 받쳐주면 이땐 빛이 아니라 연루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화학이라는 거죠. 화학이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목 같은 경우는 자 을목도 이렇게 불쏘시개감도 안 되죠. 이 음이기 때문에 약하잖아. 에너지도 약하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을목이 주인공인데 이 화초가 제대로 자라가지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어떤 뭐 병원적인 용어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럼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일단 이건 점점점 말려 들어가겠죠. 이렇게 열은 많고 물은 없고 근데 여기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미토의 지상간에 을목이 있어서 뿌리가 숨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주위의 환경으로 봐서는 이 미토가 열토로 되어 있거든요. 열토니까 일반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기본적으로 흙이 습기가 있어야 돼. 습기가. 그래야지 여기다 나무 심었을 때 이 을목이라도 이 뿌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습기가 이게 열토니까 여기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을목 자체가. 하늘에는 막 엄청나게 찌는 이 태양이 있고 또 바닥에는 이거 다 합쳐가지고 이 기운이 다 불로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화초를 치면 시들어서 거의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이 정도면 우리가 하는 얘기로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건 행동 본인 스스로도 잘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왜 이걸 또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냐면 몇 달 전에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사주 공부를. 근데 여기 와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우리 박 선생님 전혀 그걸 좀 못 느끼겠네 그랬더니 본인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거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참 모르겠다. 그럼 직장은 어떻게 다녀요? 직장을 한 군데 다닐 수가 없대요, 본인이. 왜냐면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들이 이제는 알바시고 근데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이 안 되고 일이 잘못 처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한 번도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발음도 똑똑하고 표정도 밝고 웃고 그러니까 아주 명랑해요. 그러니까 아니 전혀 모르겠어. 그런 상황. 그 누구만 안다? 엄마만 안다는 거. 집에 가면 그게 본인이 이렇게 긴장을 이렇게 풀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엄마하고 자꾸 이제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야. 싸우고. 그 말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계속 겪으면서도 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말을 좀 심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싸우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싸우다 보니까 본인대로 속상하고.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된대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어디 다치고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이 상처가 나고 그다음에 뭐 팔을 삐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어떻게 돼? 깁스해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면 이게 다 나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인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보면은 이게 친구끼리 뭐 이렇게 지인들끼리 이렇게 알다 보면은 이걸 내 집안 사정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면은 또 잊어먹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냥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우연히 그냥 한 얘기인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가슴 아프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사람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너무 원망스럽죠? 아니 그런 거를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자꾸 멀리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분위기가 너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니까 집안 분위기도 그렇지만 사회생활하기도 어머니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화가 이렇게 너무 강하죠. 그 화가 강하니까 이 자체가 물은 없고 화가 강하니까 물기에 있는 물기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어떻게 다 증발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꽃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자랄 수가 없죠. 사람으로 치면 이 을목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든 본인이 성장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물이 없는데 태양은 하루 종일 떠 있는 데다가 지상에는 이 불바다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말라 들어가는 거 타 들어간다고 그러죠 보통은. 한여름에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은 대지가 다 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흙이 쩍쩍 갈라진다고 그런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금이 이제 편관이라고 해서 남자인데 이 편관은 제대로 있겠어요? 이게 녹아내리죠. 이 신금 자체가 보석처럼 완성된 건데 이 자체가 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 열기에 녹아내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불쏘시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토는 불로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불밖에 없어요. 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을목 입장에서는 정말 사느냐 죽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한참 가물었을 때 아이고 이거 오늘 저녁에 조금 그나마 해가 져서 기온이 좀 떨어지고 조금 습한 기운에 있으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한 10시 정도부터는 이 햇볕이 쪼이기 시작하면 이 자체가 시들어 버린다고죠 보통.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살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꽃이 제대로 꽃을 피울 수가 있겠어요? 못 피우잖아. 못 피우. 그러니까 열매, 결과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울 경우는요, 일단 기억력이 굉장히 상실돼요. 제가 이제 사우디에서 한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더우니까 똑같아. 이 상황하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기억력도 굉장히 아주, 기억력 자체가 어찌 보면 없어진다고 해야 돼. 금방 잊어먹어요. 젊었을 때인데도. 그리고 또 불안하다. 이 날씨가 덥고 이러면요,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또 이렇게 엉뚱한 망상이 자꾸 돼. 그러니까 행동도 이상해져.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게 여러 가지로 안정감이 없으니까 내 자택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운전사고도 많이 나고, 현장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되니까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이제 쭉 알으니까 어느 때는 아이고 그러느냐고 네가 이제 살아있는 것만 해도 엄마는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도 사람이니까 어떤 게 기분이 또 안 좋고 저거 되면 또 서로 이 따님한테 아주 정말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 본인은 항상 이렇게 예측이 안 되니까 내가 언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해서 또 어떤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또 그런 거 그런 연관시켜서 또 이 딸을 지켜봤을 때 엄마와 또 가슴은 또 얼마나 아리겠어요. 자, 이런 현상에서 지금 운이 보면은 자, 요때부터 여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30년이라고 그러는데 47세부터 76세까지 요때는 이 물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자축 수국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열을 다 식힐 수도 있고, 이 을목 자체가 흙에 이게 물이 너무 많아서 떠 있는 부평초를 하더라도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절박한데 37세에서 46세까지 이 경술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이 경금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이게 열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열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합이 된다 하더라도 합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 같은 경우는 묘를 만나면 묘술화라고 그러죠. 이 화기운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묘하고 술이 만나면. 그러면 오하고 술이 만나면 이건 뭐 얼씨구 좋다죠. 반합이죠, 반합. 인오술에서 오술이니까 또 불을 만들죠. 그 다음 이걸 이제 술미라고 해서 우리가 형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조정할 것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혹시 수술할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이 형살이 또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원진 작용이죠. 이렇게 지지해 있는 이 자체를 보면은 운에서 왔을 때 안정감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떤 모든 기운이 불기운으로 다 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신유술 금기운일 때는 보통 이 금이 이렇게 많으면 자연적으로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금생수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가 워낙 불기운이 강하니까 어느 정도 물이 생성된다 하더라도 이게 바다 증발돼 버린다는 거예요. 수원지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또 더 힘들었겠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때부터 약간 이 따님이 힘들었다는 거야. 초등학교 때도. 그때는 이제 아니 왜 저러지 하면서 아이고 아직 어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20대 중반부터는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지금 이게 37세에서 46세까지 이게 지금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걸 견뎌야 되는데 아쉽게 37인데 46까지 그런 기운이 계속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을 해왔기 때문에 견딜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지금쯤이면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잘못하면 또 포기 내지는 방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러 왔다는 그 박 선생님이 정말 명랑하고 웃으면서 이 말도 아주 또박또박 잘하는데 설마 저런 분이 그런 병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전혀 우리가 낌새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본인도 잘 몰라요. 상대편이 봤을 때는. 근데 어머님만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의기소침하고 또 열등감이라든가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어떤 고백한 이런 거는 감히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이렇게 건조한 상태다 보니까 열이 많은 상태다 보니까 이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내가 생각할 때도 집중성이 떨어지고 환각, 특히 청각적으로 이제 나도 이렇게 되면 이면 현상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올해 20계면년 같은 경우 조금 그나마 낫죠. 약간 이 개수가 이 수가 약한 기운이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묘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뿌리가 되니까 그나마 좀 낫고. 근데 또 이 5월달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아래역이 다 불이죠. 그러니까 5월달은 조심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 5월, 6월, 7월까지 이게 고비라는 거죠. 3개월 동안. 이것도 불인데 이 토는 불을 먹으면 토죠.
요때는 이 기토가 습토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래도 이 더위가 또 다 이렇게 같이 부딪히죠. 오가 또 들어오고 이 사가 여기 있는데 또 겹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요때는 가능하면은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일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하시고 아주 단순한 거 그것도 아침하고 저녁 때 조금 파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하시면서 요 시간을 요 7월 달까지 잘 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8월 달부터는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또 겨울로 가면 이제 훨씬 좋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적으로 자꾸 내가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은 항상 이렇게 여기 공부하시는 분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언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이제 커주머니 있으면은 어떤 때는 이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급할 때 이 약을 먹으면 정상적인 어느 정도 내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은 항상 지참하고 다니시면서 7월 달까지 이렇게 조금 한낮 더울 시간에는 밖에서 일 같은 거라든가 혹은 외출하고 이런 건 가능하면 이제 삼가시고 시간을 버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나를 정확히 이제 깨우쳤으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시간을 계절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그걸 조금 더 정신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어머님도 보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빨리 몸을 좀 완쾌 회복해서 어머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효녀로서 내가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시면서 오늘 지금 덥기 시작하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